김부겸 전 국무총리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구시장 출마하겠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이거 지금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 5번째 대구에서 출마하는 건데, 대구시장 민주당 계열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95년 이후에. 이번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표상으로는 전 이제 그 가능성은 이제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로 봤을 적에 무당층이 40% 이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과거에도 선거 때 이제 보수 정당이 자기 역할을 못 해가지고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낮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당층으로 이제 빠져버리다가 선거 때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다시 투표하고 나가게 되면 그래도 그냥 보수 정당을 밀어가지고 네. 결국 이제 선거 결과는 이제 보수 정당이 압승하는 걸로 네. 다 당선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고민이라고 봐요. 선거 구도 이슈 파이팅을 어떻게 끌고 가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념 대결로 해서 보수냐 진보냐 뭐 좌냐 우냐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이제 선거가 아마 김부겸 총리 뜻대로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게 정책 이슈나 또 인물론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어쨌든 그 당보다는 사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행안부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기 때문에 상대적 그 부분에는 굉장히 우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또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국힘 그동안 못 풀어왔거든요. 가령 뭐 그 로봇 산업 수도로 만든다든지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정권 차원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는 어떤 메시지나 뭐 이런 약속이 김부겸 전 총리 통해서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선거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구 민심이 많이 이반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지역의 국민의힘이 분열돼 있고 지역 주민들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제 이런 여론이 팽배하다 보니까 김부겸 정도의 대구가 나온 거물이라면 어쨌든 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김부겸 보고 한번 찍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역 그 경제 발전을 포함해서 비전 제시를 할 겁니다. 공공항 이전 문제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인 아마 여당 후보로서의 가능한 프리미엄을 10분 저는 발휘할 거라고 보고 뭐 그런 걸 당에다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막판 변수는 있을 거다. 그게 이제 막판 결집이죠. 결국 보수가 또 위기에 닥치면 다들 모여가지고 뭐 삼보일배하고 뭐 절하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고 돌아다니까. 게다가 오랜 관성이 있어요. 김부겸 총리는 두 가지에 호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아니 대구가 언제까지 수십 년간 이렇게 전국의 지하를 비꼴지 이런 상태 속에 놓여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다 떠나고 지역에 이제 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도시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대구라는 정치적 자양분을 빨아먹기만 했지. 지금까지 수십 년 그 이익을 누려왔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뭘 했냐. 라는 이제 심판론에 호소하는 발전론과 심판론에 호소하는 이게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물이죠. 결국 그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큰 인물에 대한 향수, 큰 인물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있잖아요. 대구가 큰 정치인을 박근혜 이래로 배출을 못했어요. 그리고 전국구라고 하면 유승민 이래로 없어요. 전부 향토예비군들이에요. 그래서 대구가 낳은 큰 인물. 이거는 뭐 본인이 막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정서와 그런 구전과 이런 게 돌 겁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대망론 얘기도 나올 거고.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일 거고.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과 당을 내세우는 선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냥 파란 유니폼 입으면 웬만하면 당선이다. 이런 분위기인데 대구는 좀 다르죠. 대통령을 내세우기가 좀 어렵고 예. 당을 내세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민주당의 김부겸이 아니고 대구의 아들 김부겸 뭐 이런 선거 전략이지 않을까 네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누구냐.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3파전이면은 김부겸 저 총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 홍일학 전 의원이 뭐 좀 나와달라고 얘기한 맥락이 저는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봅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힘이 분열 전체로 네. 양당 대결로 가야 아, 양자 대결로 가야 승산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 화나서 선거운동 안 하고 손 놔버리고 네. 등 돌려버리고 음, 그다음에 추경호든 누가 후보가 되든 추경호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란 프레임도 한편으로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네.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주영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표가 높을까, 저 지지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막판 단일화로 가면 그게 선거판에 역동성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주호영, 김부겸은 구도가 안 살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장동에 대한 심판론이 그 주호영으로 흡수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 국민의힘이 분열된 양자 구도가 훨씬 낫다. 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 그거 한 번인데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한 40%의 표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 안정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10%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김부겸 전 총리가 생각하는 전략이라고 할까? 이런 걸 박 의원은 어떤 방법을 생각할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죠.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선거라기보다도 어쨌든 대구에서 대구를 버리지 않았던 대구가 낳은 큰 인물 김부겸 도와달라 이거고 여당 후보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대구가 지역 발전. 직면해 있는 네. 이런 과제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과실만 따먹고 외면해왔던 이 지역 발전을 내가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 이 두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부겸 총리 특유의 사실 거부감이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대구에서도. 예. 그리고 뭐 본인이 뭘 하면 굉장히 진정성 있게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킨십 뭐 이런 게 이제 막판에 김부겸 총리가 끝까지 호소할 그런 지점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이제 캠페인을 할 때 선거 본부 진용이나 이런 걸 어떻게 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 보수 지지 구 예. 보수 지지층 중에 뭐 이게 대구 지역에 많이 알려졌거나 이런 분들을 얼마나 돌려세워서 이제 선거 운동의 한편에 내세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겁니다.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워낙 네.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대한 분위기가 이래서 이 대구 지역의 실망이 큰 데다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당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 대구가 배출한 큰 인물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커리어나 또 그런 뭐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 성향 이런 걸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커지면 힘이 붙겠죠. 아, 대구가 장로 사회잖아요. 이렇게 원로들이 이렇게 쭉 있는.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 전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보수 중인데 괜찮은 분들이 만약 선대위에 합류했을 적에 네. 그것이 주는 파괴력이 의외로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홍준표예요. 아, 물론 이분이 워낙에 개성이 강한 분이어서 호불호가 뚜렷해요. 얼마 전에도 좋게 평가했잖아요. 아니,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호불호가 뚜렷한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어쨌든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 발언을 해왔어요. 그리고 개인적 친분이 있겠죠. 당연히 네, 한나라당 네, 예전에 같이 네, 했었고 그렇죠. 호영호제 하는 사이고. 근데 그분이 어쨌든 선거 막판이라도 거기에 힘을 얹으면은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자면.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홍준표 전 시장처럼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어도 대구 지역에서 신망이 높은 지역사회의 원로 네, 이런 네.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도저히 국민의힘 이 지리멸렬 4분 5열 계엄 내란 이후에도 이 반성하지 않는 게다가 뭐 이진숙 이런 잔챙이들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무게중심을 확 옮기면 그러면 그게 선거판을 많이 흔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초반에 되게 중요하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중적 인지도는 최고인데 네네. 그것이 득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구 우리는 중앙에서는 잘 모르지만 대구 지역사회에 신망을 받는 원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그분들이 아마 이제 얼마나 좀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이거는 저는 이제 그동안의 노력의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만약에 김부겸 총리가 또다시 이제 지역 장벽을 깨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합리적인 중도 보수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되는 이변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저는 한국 정치사에서 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혁신에 어떤 에너지로 좀 작동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박 의원님, 홍준표 전 시장 얘기 어쨌든 약간 흥미로운 얘기잖아요. 우리가 워낙 뭐 SNS도 많이 하시고 홍준표 전 시장이 만약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뭐 지지 의사를 확실히 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캠프에 뭐 명예 선대위원장이라도 뭐 맞는 뭐 이런 상황까지 간다. 그게 장단점. 캠프는 좀 부담스러울 거고요. 직접 차관에. 참석한 건. 그러나 이제 사실상의 지지 선언 같은 거를 할 수 있죠. 선거 중간이든 막판이든. 근데 이제 그게 지지율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될 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솔직히 것 같은데. 홍준표 싫어서 김부겸 안 찍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김부겸이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가 보수인데 이제 이랬던 사람들 중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걸 확 선을 넘어버리면 그게 이제 약간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홍 전 시장도 지지한다더라. 네, 뭐 그런 효과는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민주당 측도 고민할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쪽이 클까. 그러나 선거 막판 돼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110장이라도 맞들어야 될 때는 굉장히 큰 또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 카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워낙 친하대요. 워낙 친하고 홍준표 시장이야 뭐 지금 국민의힘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정치적 그 이후에 진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때문에 이제 다른 진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계속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뭘 좀 하고 싶어한다. 이번이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네, 아니냐. 이번이 그 하나의 이제 다리를 놓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홍 시장 측도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까요? 의원님, 홍 전 시장 아까 약간 장단점 저기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본인 이제 스탠스가 조금 애매모호했어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윤석열하고 관계죠. 본인이 이제 그 대구시장 했을 적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해서 이제 국무총리 부분 논의했던 부분 뭐 이런 거는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 경쟁력을 잃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만약에 지원한다면 윤석열 부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윤 대통령의 어떤 계엄, 불법 계엄, 또 탄핵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자기 정리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볼 적에는 이미 고착화되는 양쪽 진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층, 스윙 보터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단 기준, 선택 기준을 이제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아마 거기서 무슨 홍준표 전 시장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이것은 수도권으로 또 올라와요. 결코 저는 요번에 대구라는 부분이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제 김부겸 전 총리를 중심에 놓고 이게 전국 화제거리가 되면 여기에 선거 판도가 저는 전국적으로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장을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정계복귀를 노리고 있다면 뭐 그냥 간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지도부의 생각을 이렇게 공천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랬을 경우에 좀 이제 대구라는 부분이 좀 더 점점 더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고 근데 단 하나 아까 이제 그 홍준표 전 시장 이야기를 근데 만약에 주호영 한동훈 연대가 실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더 가만히 가능성이 저는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한동 저지를 위해서 아,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왜냐면 이 그 홍준표 시장 발언하는 거 보면 본인 일생일대 목표가 한동훈 조지예요. 뭐 세게 아니 그 비판하죠. 민주당에서도 주한연대가 현실화되면은 음흠. 그 주한연대 역습을 막을 카드로 홍준표만한 카드가 없어요. 그걸 무력화시키고 그걸 흠집낼 카드로서 저는 쓴다고 봅니다.